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발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김윤입니다. 홍강철입니다. 예, 이번에는 앞서 한번 이야기했던 그 숙박검열과 사실 같이 맞물리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것이 좀 길어갖고 잘랐고요. 숙박검열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그 자격이라 그래야 하든 안 되는 사람이 갔을 때 걸리는 거듯이 일종의 북한에만 있는 또 여행증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북에서는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하고 좀 다른 측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거기에는 여행증을 띄어야지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어쨌든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숙박검열과 마찬가지로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남쪽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그거 역시 인권 침해라고 보는 거고 이동의 자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예,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은 언제나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나라라는 걸 그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 예, 예. 북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모든 사회 현상들은 예. 그게 염두에 둬야 되고요. 북에서 여행증을 그러니까 출장 갈 때도 증명서 발급받아야 되고 출장 증명서, 예? 출장 및 여행 증명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또 국가적으로 이 통제하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갈 때는 승인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음. 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승인번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역들은 어떤 구역들이냐면 군사분계선 지역, 그러니까 전년 지역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 국경 지역, 그리고 대간 이북이라고 군수공업지구, 그다음에 평양시 여기는 승인번호를 그러니까 신의주도 있네요. 신의주도. 신우주도 뭐 국경이잖아, 국경. 그렇죠. 네, 근데 네, 신의주는 남선봉 쪽으로. 특별 그런 또 증명서 따로 있습니다. 신의주는.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승인번호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중앙에서부터.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이제 전쟁 중이지 않은 평화적인 나라는 참 얼마 전에 그 에콰도르하고 그 과테말라인가 그 국경 제가 사진을 하나 봤었는데 그냥 동네 사진이에요. 무슨 나도 본 적 있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 같은 이게 위에 이게 유게스였는데 거기에 둘이 앉아 있는데 그게 국경이라고 그러더라고. 여기하고 저기하고 서로 다른데 네. 이건 완전 평화적인 나라인 거고 네. 이제 그게 정상이라면 정상일 텐데 이제 항상 우리가 북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강철 씨도 얘기했지만 전쟁 중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북이라는 사회를 바라볼 때 그 사회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쪽이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바로 해석해야지 그들과 무슨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도 다른 아까 말한 에콰도르 이런 나라에 비하면 여기는 전시 국가예요. 그거에 비해 네. 북은 더 심한 전시 중인 거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국경이죠. 여기로 따지면 38선 군사분계선 일대 그 민통선 그거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통제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론 북쪽보다 이 통제 구역이 좀 작은 차이인 것 뿐이고. 북은 이렇게 전쟁 중인 그런 국가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공업지구, 그다음에 뭐 분광지구 같은 건 거기는 영변 있잖아요. 영변 핵단지보고 북에서는 분광지구라고 해요. 분광지구. 그러니까 그 분광지구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이렇게 그 군수 공업 비밀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남한도 같을 거요. 국방과학은 여기도 있겠죠. 그런 데는 그 일반 사람들 출입 통제하겠죠, 여기도. 그런 것처럼 북도 그런 간첩, 그다음 무슨 불순분자, 파괴함의 분자, 이런 불순 적대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런 파괴함의 책동을 할까봐 그게 첫째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가 첫째인 거예요. 안보란 말이에요. 그 99년도에 이제 자료를 저도 이거 좀 검색하다 보니까 99년도에 북에서 UN 인권 이사회에다가 이 여행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거기 제출한 거에 의하면 주민들은 자국 내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 근데 그 자유라는 방식이 어떻게 행해지는지가 이제 이해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북에서 여행 규정 제6조는 여행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한다.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4조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강철 씨가 말씀하신 그 여행 규정 4조에서는 군사분계선 주변 지역, 군사 지역, 군수산업지구, 국가보안 관련 지역은 여행이 제한된다. 예. 여기가 민통선이 여행이 제한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남쪽이. 그러니까 제한된다는 게 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승인 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한된다. 단 공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내지 친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허용이 된다. 그 제한 지역에서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요구되는데 즉 여행증명서를 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는 제한 없이 획득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도가 있지만은 아까 그런 지역이 아닌 이상은 다 발급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그 UN 인권이사회 북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처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고 거기는 개인주의가 이 사회를 관철하는 이 뭐 철학이라 그래야 돼 뭐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여행도 다 개인이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방식인 거고 거기는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같이. 근데 여기도 같죠. 여기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회사에서 야유회 가고 뭐 이런. 내가 그러니까 제적으로 말고 회사에서 내가 만약 개별적으로 어디 여행 가겠다면 회사 승인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일단 내는 게 허가지 일종의. 그렇죠. 북도 같은 거예요. 그거 그렇게 보면 북도 비슷한 거죠. 다음에 여행 증명서라는 건 그런 서류를 발급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북도 내가 어디 여행 가자면 그러면 내가 다니는 직장에 공장 기업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공장 기업소에서는 조선마다 여름에 휴가철에 다 놀러 가겠다 하면 그 공장은 누가 일하고 누가 지켜요? 아 참 이게 여행 증명서라는 게 그리고 맞아. 이 같은 도 내에서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면서요. 네. 같은 이제 강원도, 함경도 자기 거주지. 네, 자기 도 내에서는 증명서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또 그 조건이 있거든요. 열차를 타고 움직일 때는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아까 도 내에서는 열차를 타고 다니면 증명서가 있어야 돼? 네, 도 내에서도 열차를 타고 움직일 때는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데요. 그때는 왜 있어야 되냐면 북에서는 그 열차표를 끊을 때 여행 증명서를 같이 들이내야 열차표 끊어주거든요. 아 그래요? 네. 통근 열차들이 하는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해요. 그럼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한다. 승용차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 도로에 돌 때는 괜찮죠. 그리고 다른 타도도 같아요. 타도도 평양시 그다음에 이제 말하던 그런 그 통제구역들 이런 데 내놓고는 타도도 자동차를 타고 움직일 때는 괜찮아요. 여행증 없어도. 크게 단속 안 해요. 예를 들면 원산은 강원도잖아요. 원산에서 평안남도 저 그 묘향산이 있는 곳 묘향산을 가고 싶다. 근데 열차가 아닌 승용차로 간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여행증명서 없이 된다. 네, 없어도 괜찮아요. 더더구 뭐고 어떤 일반 수도권과 국경이나 군사기지 10배 난 일반 지대에는 기차를 타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그냥 육로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아, 거 여행증명서 필요 없다. 네, 근데 단 기차를 타고 움직일 때는 차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또 곧 달라지는 거고 또 이 여행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남쪽과 북쪽의 여행 문화가 다르다는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쪽에는 여행을 국가가 이렇게 매 단체별로 매 학교별로 이번 달에는 너네 학교 뭐 제주도 여행 갔다 와라, 너네 어디 갔다 와라 해서 국가에서 저직해주고 무료로 보내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더 여행에 대한 집착과 조금 주말만 며칠 남으면 어디 여행 간다 개별적으로 막 다니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가 우린 있다. 너네 뭐 가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데 북은 우리 남쪽 사람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 경복궁 구경 가나요? 아 그거야 뭐 잘 안 가죠. 안 가죠. 그렇죠. 계속 서울에서 경복궁 보고 사니까 지방 사람들이 오면 경복궁을 구경 가는 거잖아요. 북쪽 사람들도
학생 때부터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또 집단적으로 답사건 나와서 묘향산, 금강산, 뭐 칠보산 이런 여행지들을 집단적으로 간단 말이죠. 저희 쪽으로 국가가 무료로 가기 때문에 그걸 해마다 한 번씩 가는데 뭘 시간 며칠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여행을 가진 않아요. 이 여행 문화가 조금 다르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간다고 해도 저는 일반 M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개별적으로 통행증을 여행증 명세를 떼고 이런 건 몰랐어요. 근데 아마 우리 단체의 책임자가 광장에서 통째로 여행증 명세를 떼가지고 같이 가겠죠. 근데 저는 여행증 명세 하게 되면 한 가지 웃기는 게 뭘 생각나냐면 우리 집이 원래 덩디연구역 삼마동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16살까지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살 때게 성신여관이 사동구역이잖아. 네, 덩디연구역에서 네, 좀 네. 지나가서 네. 성신여관인데 내가 거기 한번 갔었거든. 성신당마당에 있는데 가기 전에 거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이런 지갑을 얻은 거예요. 지갑을 얻었는데 거기에 뭐 있었냐면 돈이 엄청 많은 무슨 돈 조금 있고 이렇게 돈보다 돈이 좀 있고 식권이 많은 식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70명에 한한 일주일 동안 먹을 식권이 있었어요. 그때 식권을 먹잖아. 영화에 가면 식권이 있었고 그다음에 통행증 그 70명에 대한 통행증이 붙어 그건 있는 거예요. 배우민철길 답사인 건데 여기. 그런 거야? 우리 70명짜리거든. 그런 한 게 개 배우가. 절에 떨어진 거야 지갑이. 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거 하면 그 식권이면 시커 먹거든요. 닭공장에 가면 그 70명에서 시커 얼마나 와야 몇 달 시커 먹지. 떡이요 밥이요. 근데 그거를 고스란히 해가지고 보니까 성신여관으로 이렇게 됐나 봐. 네. 주소지가 그 주소지가 있거든요. 여행증명서에. 아버지가 꼬박꼬박 그 성신여관까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밑에 접수에다가 나 이거 길가에서 이거 얻었는데 여기 숙박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 거 갔다 하고 주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 공장에 그 단체에서 찾아온 거야. 학교에서 와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정말 재밌었거든.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그렇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행 증명서가 이제 하나의 좀 잘라 간단히 얘기하면 도내 다니는 거는 아무 여행 증명서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하기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요구는 해요. 그런데 그 초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다 초소들 해서 그런 건 이해했어요. 여행증 없을 때. 네, 없어도 그저 육로로 움직이는 건 눈 다 감아준단 말이에요. 육로로 움직이는 거는. 네. 그래서 공민증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육로로 이동하는 것은 여행증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쉬운 예를 들면 여기서 걸어서든 아니면 뭐 자전거로 나간 전국 일주를 해보고 싶다. 어떤 학생이 근데 저 옛날에 했었습니다. 자전거로 전국 일주 했었어요. 대학교 때 자전거로 보름 동안 이 남쪽으로 쭉 해서 서해안에서 남해안, 동해안으로 이렇게 하고 쭉 보름 동안 자전거 어쨌든 그렇듯이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특별히 여행증명서 물론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안 받고도 갈 수 있다. 그런 아까 통제구역, 군수지역이나 국경지역이 아니고 그런 데에 안 들어가면 돼요. 또 더군다나 또 있잖아요. 이렇게 국경지역 사람들은 국경지역 사람들은 또 다른 국경지역에 갈 때 이렇게 증명서 없어도 괜찮아요. 국경지역 사람들은 국경끼리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평양 사람은 승인번호 이런 여행증이 없이 다른 데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국경지역과 아까 평양 국경지역, 군수산업지역 이런 일반인들은 못 가는 곳. 근데 자기들은 그 안에서는 괜찮은 거죠. 거기 사람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옛날에는 있잖아요. 군내도 증명서가 있어야 다녔어요. 예전에는 80년대 그때는 군내 도내 증명서란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없앴죠. 불필요해서. 그러니까 북쪽도 결국은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요. 그러겠죠. 지금 이제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전쟁 중이라는 어떤 특수한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의 편리함, 자유로움이 제약되는 제도가 있는 건데 그것을 여기서는 인권 침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사회 역사적인 특수한 조건,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로움이 제약되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여기서도 국경 지역은 못 가요. 민통선 쪽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선천에 경북도 선천에 우리 엄마 매가집 많거든요. 엄마가 7형제 중에 맏딸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이 6명 쭈루루 다 선천에 있는데 거기 갈 때는 이렇게 차로 간다거나 버스로 간다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평양 시민증 하나만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가는데 우리는 온 집안이 다 같이 여행 가니까 여행 증명서 떼가지고 여러 번 그 지방에 갈 때 항상 여행 증명서 떼가지고 다니곤 했죠. 가면 바로 띄워줘요? 당연하죠. 친척 관계 목적이 있으면 무조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바로 띄워준다는 건 시간적으로 내가 한 이틀인가 걸려요. 네, 하루 이틀 걸려요. 한 이틀 걸려요. 여행증명서 띄는데 그다음에 하면서 여행증명서를 띄었어. 띈 다음에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 여기 자료들이나 이렇게 보면 도착한 다음에는 거기 인민반장한테 가든가 뭐 군주소 가서 인민반장한테 가서 숙박 명부를 달래가지고 거기다 적는 거죠. 그런 건 안 했어. 나 지방 다닐 때는 지방에는 그런 거 안 하더라. 숙박검열. 우리도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 해서 그러지. 나 선촌에 할머니 집에 몇 번씩 갔는데도 한 번도 숙박.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많아. 되게 안 해요, 거의 다. 법을 안 지켰구만. 거의 다 안 지방은 한다고. 잘안 지방은 안 평양만이나 국경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겨울 같은데 국경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데 이렇게 이 탈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도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이렇게 설 전에 뭐 이렇게 6월 16일 전 이럴 때는 특별경비주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숙박검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서 하죠. 그 숙박 명부를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적는 거예요. 김동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어디서 온 누구라고 해. 그래 그걸 가지고 그다음 보안소에 가서 분주소에 가는 거죠. 가면 그 보안소에서 그 직일 근무서는 그 보안원이 거기다 도장을 찍어줘요. 증명서에다. 그렇게 확인을 받는 거죠. 또 그 확인 도장이 있어야 또 열차 차표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사람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일단 불편한 거고 불편하다 개인의 소리죠. 자유를 제약하는 네. 거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우린 무조건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니까 예를 들면 80년대만 해도 제 경험에 80년대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여관에서 잘라 그러면 그 거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숙박처럼 그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종의 그런 그쵸. 행위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잤다라는 거를 네. 기록 남겨두는 거죠. 사회적 전제로서 사회와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그 숙박검열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여행증 제도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꼭 여행증 안 떼도 괜찮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증이라는 거 안 떼고 다녔어요 저는. 그 불법이지. 그래서 불법이죠. 저는 불법만 골라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조성에 내 얘기는 안 떼었을 때 잘못한 거잖아요. 원래는 떼어야 되는데 그럴 때 걸렸다. 걸렸을 때 그 후과가 어떠냐예요. 우리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됐지? 벌금 무는 거 아닌가? 아니야, 벌금 안 한번 돼요. 걸려봤어요. 난 걸려봤어. 그래요? 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함흥 경호 뭐 피복 경호학교가 있어요. 경호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거기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 근데 거기 가 있다가 집에 가고 싶잖아. 아무리 1년이라도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17살에 뭐하라 철없는데 그래가지고 친구들 평양 애들 지방이고 뭐고 전국에서 멀리 온 애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 애들 몇 명 묶어가지고 4명에서 멀리 기차 승무원 또 아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멀리 그 우편 빵통 있잖아요. 예, 우편 빵통에 숨어서 갔단 말이야. 그 우편 나르는 안내원이 그 친구였거든. 그 화물칸 있어요. 우편만 나르는 화물칸. 예. 그럼 화물칸에 탔다는 거는 요금도 안 냈다는 소리야? 당연하지. 네. 이거 갑자기 그건 요금 안 냈겠네.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승객이 앉는데 아니잖아. 지임칸이잖아. 지임칸. 지금까지 너 해봐요. 네. 우편한 편지들 근데 그게 서포들 있고 그 진칸 호송하는 호송원이 있거든요. 호송원 근데 그게 좌석이 있어요. 따로 또. 있어. 호송원이 반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매 칸마다 열천 방이 또 따로 있잖아요. 완전 불법이네. 돈도 근데- 안 내고 다 여행증도 없이 가. 근데 왜냐면 학교에서 여행증을 안 내주잖아. 평양 어찌 공부해야 한창 해야 네. 되는 아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법으로 갔다 왔죠. 일요일 날 어쨌든 그러다 걸렸어?
평양 강구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평양역에서 내려서 어느 곳 정문 정원분들 따로 나가는 문 있잖아. 걸로 나가려다가 걸린 거예요. 거기까지 책이 멋지더라고 승무원이. 그래서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차 타고 돌아오는 기차가 태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교에 다시 떨려갔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야 이거 내 평양 땅에 들어왔다가 발 붙였다가 집에도 못 가고 가냐 막 엉엉 울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생각난다. 나도 그 고등물리 다닐 때 물리전문학교 다닐 때 그때 내 경성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경성에서 무산까지 들어오게 되면 평양 무산 그 급행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평양 무산 타면 그 들어오고 하거든 무산까지. 근데 우리는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민증에 그 내 고향 그 출생지다 적혀져 있으니까 열차에 타서 증명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관하는데 단속 막 하잖아요. 그럼 단속 걸리죠. 걸리가면 그다음에 그 단속 칸이라는 게 요만한 칸이 있어요. 거기다 막 밀어요 쳐. 그럼 그 안에 가서 앉아 기다리다 뭐 앉아 있으면 굳이 가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래 내리면 그다음에 다시 너희도 여행증 없이 타기만 해봐. 욕만 하고 가죠. 가라. 그럼 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도상 여행증이 있어야지 기차표를 끊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여행증 없이 무임승차 탈 때는 하는 거죠. 무임승차 공짜는 불법, 예, 그렇죠. 범법자. 예, 근데 우리는 난 집으로 오니까 우리는 그냥 집으로 오니까 그냥 내보내긴 했어요. 우리는. 여기도 집으로 온 거잖아. 근데 못 갔잖아. 그러면 지금 요괴사에 잡혔단 말이야. 여기서 잡혀가지고 요게 그 사무실이 있어. 사람들 이렇게 앉혀놓는 거. 거기에 앉았다가 이제 차 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맞춘 다음에 안내원들이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 차에 태워서 그것도 공짜로 보내줬지. 차표 안 사고. 이런 게 만약에 저기 이제 만나러 갑시다나 그 모란봉 클럽 같은 데 나왔으면 이런 거 걸려갖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해야 되는 건데. 나도 정말 평양도 그 증명서 없이 들어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군사복무할 때 그 군관학교 딱 가기 전인데 그때 그 군관학교 가게 되니까 전투구 분대에서 복무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기동수였거든요. 그냥 혼자 놀다가 그다음에 그 중대로 내려갔어요 내가. 중대 내려갔는데 내가 내려간 그 중대에서 그 땅크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크 대수리 가게 됐어요. 저기 그 항해도에 그 땅크 대수리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 대수리 공장이 그 대수리 가게 됐는데 물개라는 곳에 그 땅크 타고 지금 우리 지금 열차 타고 가는 거죠. 화물차 타고 가는데 우리 승조에 우리 운전수가 아버지가 그 집이 강북거리 있었단 말이에요. 강북 백화점 딱 앞이에요. 30층짜리 그 경비대 아파트거든요. 아버지가 그 칠총국 그 후반부에서 국가장이었어. 공국가장. 근데 그 친구네 집에 간 거예요. 그 친구네 집을 지금 지나는 거죠. 운전수네 집을. 서평양에서 그 친구 야 집에 갔다 올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승조 4명이거든요. 땅크장, 운전수 그 다음에 그 장탄수 한 명. 그때 조선시대 때였으니까 장탄수 한 명 있었죠. 그래 그 다음에 땅크장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땅크장 동지 저 운전수 동지네 집 여기 뭐 멀지 않다는데 우리 잠깐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딱 그랬지. 그러니까 땅크장 그 다음에 내 원래 자유주의 많았단 말이에요. 군대 때도. 그러니까 땅크장이 갔다 오라. 근데 사고 치지 마 너네요. 그러는 거죠. 근데 군대 때도 사고 많이 쳤거든요. 그 다음 알았습니다. 딱 그 다음에 가자. 서평양역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그 수로로 빠져가지고 우린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 지키더라고. 그 애들이. 그 새끼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 다음에 땅크병은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2월이었어요. 새까만 승무복 입는단 말이에요. 새까만 승무복 입고 새벽 5시였는데 정신없이 또 도망쳤어 우리가. 그래 그 다음에 그 버스를 타고 그 다음 그 지하철 갈아타고 갔죠. 근데 지하철 거기서도 경무원 애들이 총 딱 지켜서 있는 거예요. 지하철 입구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경무원 애도 있어. 그리고 도로 내려가서 그다음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서 올랐죠. 그래서 나도 한번 그 평양에 한번 그 증명서 없이 그때 들어가 본 적이 있어. 평양역은 도망칠 구멍이 많아 솔직히. 근데 제일 힘든 게 서평역전이 진짜 그래요? 힘들어요. 건 빠져나가기 힘들어. 어쨌든 그 여행증 제도가 여기엔 없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낯설고 개인의 자유의 침해고 근데 그런 어쨌든 그런 조건 어쨌든 여행증 제도가 있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개인적으로 이 불법 행위지 거기 기준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여행증 제도나 숙박 검열이나 요런 어쨌든 여기에 없는 제도들 여기에 없지만은 그쪽에는 있는 제도 그런 것이 이제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보는데 정도의 차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가 여행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여권이라는 것 자체도 진짜 여행의 자유라면은 여권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어쨌든 여기도 예전엔 요즘 여권이 웬만하면 나오지만 예전엔 여권 자체는 무지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여권 자체가 예를 들면은 89년도죠. 89년도에 임수경 전 의원이 그 당시는 학생이었죠. 네.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하게 되는 계기가 당시의 대학생들이 여권을 갖고 있는 학생이 극히 드물었어요. 임수경이 여권이 있었던 거야. 일단 외국을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아니, 되니까 대학생인데 성인인데 여권 안 해서요? 여권 나오는 게 무지 어려웠어요. 우리 성인은 무조건 나와요. 아니 그게 여기도 이제 여권이 이렇게 자유화된 것은 그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90년대부터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맞물리면서 그 자본시장이 열리고 세계 해외 여행을 자유화하고 그 전엔 해외 여행이 어려웠다니까요. 해외 여행 자체가 어려웠어요. 지금은야 뭐 해외 어린애조차도 뭐 해외 안 가본 애들이 없고 여기서는 막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규제들이 점차 여기도 완화돼 가는 것듯이 그 정도가 여기보다 덜한 거죠 북한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런 것이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행증 제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회의 특수한 사회 역사적 조건 때문에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속에서 두 분이 겪었던 에피소드 아까 뭐 짐칸 다 공짜로 타고 다녔구만 보니까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행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